자, P값을 이제 계산하는 질문을 했는데, 자, P값은 이제 양측 검정이냐 아니면 단측 검정, 그리고 단측 검정일 때도 이제 방향에 따라서 구하는 식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양측 검정인 것 같고요. 자, 양측 검정에 대해서 지금 P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P값을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P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본으로부터 구한 이제 검정 통계의 관측값이 필요한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신뢰 구간은 이제 그 신뢰 구간도 정확하게 뭐 얼마부터 얼마라고 명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LU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LU로부터 그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있겠죠. 이제 식으로.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95% 신뢰 구간이 L과 U가 되는데 95% 신뢰 구간은 여기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서 계산을 한 것이 이제 LU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자, L하고 U가 이제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X바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당연히 L과 U의 그 중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X바를 이제 L과 U가 주어져 있으면 그로부터 X바를 계산할 수가 있고 X바를 알게 되면은 요 식에서 즉 X바 더하기 G 0.025 더하기 루트 n분의 S가 U가 된다는 거니까 X바 대신에 지금 계산한 결과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루트 0.025는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것으로부터 S 값을 아니면 루트 n분의 S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n도 주어졌나 여기? n은 주어져 있죠. n은 7이 되겠죠. 그러면 S를 이 식을 이용을 하면 L과 U를 이제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식을 쓰는 게 약간 귀찮긴 하지만 한번 써보면 중심을 빼는 거니까 빼고 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걸 넘겨서 빼면 그런 다음에 그 S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면 S도 이제 L과 U가 주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S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P값을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을 봐야 될 텐데 검정 통계량을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쓴다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일단 해야 될 거고, 자,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뮤제로 값도
얼마인지가 이제 정확하게 주어져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 하는 거 정도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서 뮤제로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주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 값을 그러면은 이제 L과 U가 주어져 있고 뮤제로도 주어져 있으면 이 값을 이제 구체적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가지고 T값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준 연기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지금 방금 계산한 이 녀석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의 절대값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양측 검정에서의 P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 숫자들이 그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P값은 뭐 이 정도로 계산하는 과정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L과 U가 주어지거나 그 다음에 뭐 뮤제로가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면 이 P값을 구체적인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 음. 자, 확률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는 방법은 확률 변수 x가 지금은 이상 확률 변수니까 이상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어떤 값이 가능해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 0에서부터 2까지죠. 자, 그러면 이런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제 그리되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넓이 합이 1이 되도록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고 지금 이제 밑변은 이제 이 간격이 이제 1씩 떨어져 있을 테니까 높이를 확률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확률로 하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될 텐데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그 명령어가 뭐가 있었어요? 바 플랫이 있었죠. 바 플랫에다가 이제 확률을 갖다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뭐 질문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구경을 좀 잠깐 해봅시다. R 스튜디오를 열어서 한번 다음을 입력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명령어를 보면 지금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초기화 분포죠. 초기화 분포의 확률을 이제 계산을 물론 우리가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 d 하이퍼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앞에 d가 있으니까 이제 물론 d는 이제 density의 그 줄임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은 편한데 지금은 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density라는 표현보다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즉 확률 질량 함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한데, 연속 확률 변수하고 그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를 이제 이름을 다르게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이제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D이긴 하지만 density가 아니라 이 경우는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함수고, 자 처음에 E가 뭐죠? 여기서 관심이 있는 모집단 안에서 관심이 있는 개체의 수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3은 관심이 있는 거 말고 나머지 다른 종류가 몇 개 있느냐. 빨간 공이었나요 아마? 그게? 그리고 관심 있는 건 흰색 공이었던 것 같고 빨간색 공이 3개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재에서 할 때는 이제 2하고 3을 더해서 전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뭐 흰색 공이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관심이 있는 종류의 개수 그리고 그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개수를 쓰고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3은 그 주머니에서 우리가 몇 개를 추출할 건가 3개를 추출하기로 했죠. 그래서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추출되었을 때 그게 몇 개가 되는지 뭐 1개일 확률, 2개일 확률, 3개일 확률을 이제 계산해 주는 함수인데 그래서 x 값을 넣었어요. 근데 x 값을 그 숫자 하나를 넣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2까지니까 0 콜론 2로 하면 0, 1, 2 세 개의 값이 벡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x 자리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세 개의 값을 넣은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x에 대해서 확률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프라브라는 이제 변수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라브도 x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세 개의 값을 가진 프라브를 바 플러스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그림을 그리면 뭐 별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좀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1이 되도록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냥 바플랫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x축상에서의 값이 표기가 안 될 텐데 이 값을 이제 0, 1, 2라고 표기를 하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쉬워서 뒤에다가 names arg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변수 값을 이제 아규먼트 뭐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그 값을 지정을 한 건데 즉 이 값에다가는 수평축에 우리가 적어줄 값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수평축은 이제 large x라는 확률 변수를 택하는 값 0, 1, 2를 이제 적기를 바라는 거니까 0, 1, 2가 지금 x라는 변수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x를 입력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면 C가 지금 써지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A, B, C 벡터 대신에 0, 1, 2를 갖다가 이제 입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X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수평축에 값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플라스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 확률을 이제 높이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없으면은 이걸로 끝 할까? 끝하기에는 너무 좀 멀리서 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1번 답을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맞춰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출석은 따로 부르진 않을 테니까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제 답을 한 번씩 한번 뭐 혹시 계산을 했는데 뭐 기록을 안 했으면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계산한 결과가 있으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1번 답 어떻게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그 뒤에 음, 그 뒤에 1번 답을 그냥 불러줄까? 자, 이거는 앞에 그 코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200이고 각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이제 0.3이 되겠죠? 그때 이제 x라는 확률 변수가 40 이하가 되는 이제 확률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x가 이 여행객 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의 수를 x라고 한다면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뒤에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별로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표본 비율이 0.2 이하라는 표현이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확률 변수 x가 40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하자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녀석을 이제 연속성 수정을 하게 되면 40을 뭘로 바꾸면 돼요? 연속성 수정 40 뭘로 바꿔요? 40.5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분포 근사를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즉 평균을 빼고 평균이 60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눗셈을 하면 되는데 표준 편차는 60 곱하기 0.7 42가 되겠죠. 그죠? 이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다음과 같이 썼어요. n이 200, 그다음에 p가 0.3, 그다음에 지금 40 이하가 되는 그 기준값을 x라고 써놨고 그래서 40.5 해서 x 더하기 0.5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표준화를 해서 이 값보다 같거나 작아지는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에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정규분포 자체를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지정을 해도 되죠. 여기서는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제 지정을 했어요. 즉 평균이 NP가 되고 표준 편차가 루트 NP1-P인 정규 분포에서 x 더하기 0.5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게 P노이죠. 그래서 했더니 0.0013 정도 나왔고요. 그걸 이항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P 바이놈을 쓰면 되고 여기다 X 40이었죠. 40 이하가 될 확률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자, N하고 P를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0.0009 정도. 그래서 물론 두 개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2번 베르누이 시행률 조건. 네,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뭐 교재도 있고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자, 3번. 자, 3번의 확률 변수의 분포는 무슨 분포일까요? 무슨 분포? 이항 분포. 네. 이거랑 이제 관련을 지어서 5번은 초기화 분포. 네. 자, 그다음에 4번은 답이 어떻게 될까? 4번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6건을 생각을 하는 게 계산하기가 좀 편하겠어요. 그래서 20명 중에서 한 명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확률을 생각을 하고 1에서 그 확률을 빼면 될 것 같은데 20명 중에서 한 명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확률은 0.8이 되겠죠. 0.8에 20제곱.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뭐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본 것처럼 5번이 초기화 분포였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전체 차량이 48대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8대를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자, 그 오디오의 불량 차는 모두 12대니까 12대에서는 한 대도 선택을 하지 않고 나머지 오디오가 불량이 아닌 차 중에서 8대를 선택을 하게 되는 확률을 빼면 되겠죠. 물론 자, 앞에 값은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뭐 숫자가 약간 좀 계산을 손으로 하기에는 좀 크니까 R이나 RStudio 아니면 뭐 D-Hyper 이런 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포화성 분포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 이거는 뭐 퀴즈 문제에서도 뭐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하고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200명의 학생 중에서 생명인 학생이 10명 이하일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행객 이런 문제를 풀 때 x라는 확률 변수를 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x라는 확률 변수를 먼저 도입을 하면 200명의 학생 중에서 생명인 학생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x라는 그 확률 변수의 분포는 p가 얼마죠? 0.04. 이런 이항 분포를 지금 따르고 있을 텐데 x의 평균을 계산을 먼저 해보면 8이 되죠.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n 곱하기 p가 평균인데, 자 n은 꽤 큰 편이고 뭐 200 정도 되니까, 그리고 p는 그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작은 그런 값이에요. 자, np가 8이기는 하지만 n은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x의 분포나 평균이 8인 포화성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확률 변수의 평균을 이제 동일하게 한 거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y하고 x가 이제 분포는 다르지만 평균은 좀 같고, 이때 n은 뭐 충분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x의 분포와 y의 분포가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x가 10명 이하일 확률. 근데 이것을 y 분포와 유사함으로 평균이 8인 포화성 분포를 생각을 해서 평균이 8인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1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생각을 하면 두 개가 유사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우리는 이제 y를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한 건데요. 문제에서는 xk라는 그런 그 확률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xk에서 k가 이제 평균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지금 y 대신에 x8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x8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물론 똑같진 않을 텐데 유사할 것 같은데 한번 그 여기다가 따로 계산을 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r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래요? 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계산을 해서 정말 뭐 비슷한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거 한번 좀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나왔죠? 뭐 간단한 거니까. 네, 그럼 8번도 될 것 같고, 자 10번. 뭐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 같죠, 그죠? 10번의 괄호 안에 맞는 말은 확률 밀도 함수. 네. 11번. 뭐 연속성 수정이 여러 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답만 보도록 합시다. 답이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답이 0.105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TF. TF 문제는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한 명씩 답을 한번 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그 이쪽 옆쪽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앉은 학생부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2번에 1번. 응?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그 옆에 이쪽 라인에 있는 학생 맨 뒤에가 T. 네, 1번은 뭐 간단하죠? T. 네, 참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 2번. T. 이것도 2번. 이것도 뭐 간단하죠? 유의 수준이 5%에서 기각이 되어 있으니까 P 값은 최소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P 값은 0.05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0.08보다 작다는 거는 참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3번. 잘 모르겠어요. 자, 2종 오류의 확률을 우리가 보통 이제 베타라고 불렀고요. 유의 수준은 제1종 오류 일어날 확률 알파라고 불렀는데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뭐 서로 반대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어, 거짓이 되겠죠? 제2종 오류 확률을 줄이려면 알파를 이제 늘려야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다음에 4번은 이쪽 그 민성이는 이쪽 라인인 거 아닌가? 자, 미소도 이쪽 라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그 일단은 여기 각각 각 그 열의 각 행인가? 모르겠다. 각 가로줄에서 오른쪽 첫 이거 내 입장에서 오른쪽이니까 그 이쪽에 가까운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답을 먼저 얘기하는 걸로. 음. 자, 그러면 민성이가 그 4번인가요? 네, 4번. F.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음. 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양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에 대해서 P값이 뭐 어느 한쪽이 크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쪽이 더 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뭐 일반적으로 크다 작다 아니면 뭐 같다 뭐 두 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F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미소 같다. 4번은 했고 5번.
F. 네,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문제랑 유사하죠? 그다음에 그 뒤에가 6번. 응? T? T? 자, 기강력의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기강력은 이제 범위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평면의 영역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뭐 어떤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뭐 곡선 아래쪽, 직선 위쪽 이런 영역을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기강력에서 여기 이제 영역이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정 통계량이 가지는 값이 이제 그 실수값이기 때문에 R2 평면에 있는 점이 아니라 결국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라는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값보다 작은 부분 이게 이제 기강역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값보다 큰 부분 그리고 이제 양측검적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그 기강력을 넓게 잡는다라는 얘기는 영역은 하나의 집합이니까 그 집합이 더 커진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H0가 참일 때, 기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 통계량을 G로 생각한다면 G가 기강력을 이제 집합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이 녀석의 값이 집합에 포함되면 우리가 기각을 이제 하는데 그때는 H0가 맞는데 기각력에 있는 값이 나와서 H0를 기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제1종 오류가 발생한 거죠. 즉 이렇게 될 확률이 알파 유의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집합이 넓어지면 G가 R에 속할 가능성이 더 늘어나겠죠. 집합이 커지면 그 집합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테니까 제1종 오류의 그 확률을 이제 줄이려면 알파를 줄이려면 여기 집합을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강력을 이제 작게 잡아야 돼요. 좁게. 자, 그래서 6번 F, 7번은 그다음에 뒷줄이 누구지? 어느 줄이지? 뒤에 있는 학생. 희성인가? 어떻게 되죠? 답이? 7번? T? 왜 T일까?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것도 식을 좀 써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먼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스몰 g가 이렇게 계산이 될 때 지금은 양측 검정이니까 그 p 값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표준 정기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뮤 제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커지면 뮤 제로가 커지면 G 값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죠?
자, G값이 여기에 있으면 P-value는 뭐가 돼요? 검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제 P값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G값이 줄어들면 그렇죠? P값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G값이 이제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될 때는 이제 G하고 마이너스 G를 생각해서 이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이제 P값이 될 텐데,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줄어들 때는 이제 G가 줄어들면 P값이 커지는 것 같다가 G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 상태에서 더 줄어들면 바뀌면 그러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G값이 그 P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G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G가 이제 양수 쪽에 있으면서 줄어들 때는 P값이 늘어나다가 음수 쪽으로 오게 되면은 G가 줄어듦에 따라서 P값이 감소해요. 그래서 미제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항상 P값이 늘어난다 혹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죠. G값의 부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7번은 네, 거짓이 되겠어요. 자, 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라라고 이제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자, 대립가설은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이제 대립가설로 세우면 될 텐데,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세울 때는 먼저 내가 관심 있는 모수가 뭔지를 먼저 명확하게 이제 표시하는 게 먼저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U를 뭐라고 둘까요? 30이라고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뮤가 뭐냐? 뮤의 이름. 뮤가 뭘 나타내는 값이냐? 가설을 세우기 전에 뮤가 의미하는 뮤라는 기호가 의미하는 물론 이제 뮤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우리가 항상 뮤로 쓰긴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뮤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모평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집단의 그 수치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모평균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미유를 뭐라고 두면 될까요? 그 회사 제품의 평균 무게라고 이제 두는 거죠. 자회사는 어느 회사에서의 자회사. 네. 내가 관심 있는 모수가 뭔지를 이제 명시하고, 자, 이 무게가 그다음에 확인하고 싶은 거는 30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2번. 실제로 이 회사 제품의 무게가 30g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러한 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중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까? 30g보다 큰데 30g보다 크지 않다라고 H0를 기각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겠죠. 그게 무슨 오류예요? 제2종 오류가 되겠고요. 자, 3번은 이러한 이제 그 가설 검정을 하는데 규모 가설을 기각을 했는데 물론 그 기각하는 결정이 옳은 결정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는데 만일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면 그러한 잘못된 결정 오류는 무슨 오류인가? 그거는 제1종 오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14번. 덥다 했더니 시간이 50분이 된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하고 빨리 가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자, 쉬었다 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 자, 그러면은 네 명, 다섯 명. 안 쉬고 계속 해서 빨리 끝내자. 세 명, 두 명? 네. 앞에가 약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